보시면 여기 이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제 총 매출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1월 달에는 매출이 한 2,100 이렇게 조금 넘었던 걸로 지금 나와요. 예. 2월달, 3월달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한 은퇴자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은퇴 후에 그리고 퇴직 후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 본업을 하시다가 네, 최근에 새로운 일, 이 일을 통해서 은퇴 이후에 제2의 직업을 찾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분을 찾아뵙습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부탁드려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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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은퇴를 목표로 지금 중국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 구매대행 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네. 전에 그러면 어떤 일들을 좀 하셨었어요? 제가 지금 올해 이제 40 중반인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었어요. 뭐 전 직장 생활은 안 해보고요. 부동산 중개업도 해봤고, PC방 창업도 해봤고, 식당, 배달 식당 창업도 해봤습니다. 오,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네. 이 구매대행 하기 바로 직전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구매대행 하기 직전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는데요. 네. 네, 같이 일하는 이제 사무실 동생이 이런 일이 있다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알려줬는데 그게 이제 구매대행 사업인데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구매대행을 1년 6개월 정도 해보니까 네. 이제 이거를 앞으로 계속 이 일을 좀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맞습니다. 지금은 1년 전부터는 아예 전업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전업으로? 네, 전업으로 지금 아예 구매대행 사업만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구매대행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데이터를 보면서. 그 전에 이 부동산 중개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은퇴 후에 또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부동산 중개업으로 뭔가 수입이 있었을 텐데 굳이 그걸 버리시고 수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해오던 일을 그만두시고 네. 구매대행으로 완전히 이렇게 갈아타시고 이 일을 계속 하시려고 하는 어떤 이유, 또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 중개업은 이거 월급 받는 일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성과에 따라서 이제 고객들의 이제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그 공인중개사님한테 몇 프로 주고 본인이 이제 몇 프로 가져가고 그렇게 이제 비율제로 가져가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이지를 못해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왔다 네. 갔다 이렇게 좀 등락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좀 힘든 점입니다. 그게. 네. 그리고 직전에는 좀 수익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가 둘이고 이제 생활이 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구매대행만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뭐 실례가 안 된다면 구매대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전 한두 달 정도 부동산 중개업으로 네. 수입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였어요? 뭐 50만 원, 60만 원? 뭐 수입이 없을 때는 없고 없던 달도 있었고. 그쵸. 없던 달에는 아예 뭐 전세 계약이든 월세 계약이든 하나도 못 쓰면 수입이 아예 없고 네, 오히려 가게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네, 힘들어지죠. 근데 구매대행을 하면 좀 그런 불안감이 없어졌나요? 1년 6개월 정도 되셨는데? 구매대행을 하면 적게 벌어도 그런 불안감은 예전보다는 좀 덜하고요. 어떤 면에서 불안감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뭐가 팔리든 그래도 계속 꾸준히 팔려 나가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뭐 요즘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하는 걸 보면 이제 매출이 계속 발생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만 하면 충분히 저렇게 매출을 발생할 수 있겠다 기대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 구매대행을 시작한 계기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는 지인이 한번 해봐라 네.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네. 뭐 그때 이거를 해볼까 보통 망설이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바로 뛰어들었나요? 아니면 바로 좀 망설이다가 뛰어들었나요?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 창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이제 비용이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이제 비용이 이제 드는데요. 저는 그만큼의 이제 돈도 없었고 그리고 위험 부담도 크고 하니까. 그런데 구매 대행은 창업 비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신용카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한 장만 있고, 구청에 가셔가지고, 뭐 영업허가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냥 구매대행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몇 개 있으신가요? 저는 사업자가 7개요. 7개. 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개로 하셨나요? 한 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7개입니다. 그러면 이 최근 한 3개월 정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네, 보시면 여기 이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총 매출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예, 보시면 총 주문 건수는 565건이고 1월 달에는 매출이 한 2,100 이렇게 조금 넘었던 걸로 지금 나와요. 예. 2월달, 3월달 잠깐 볼 수 있을까요? 2월달, 3월달 잠시만요. 그럼 2월달, 3월달은 제가 이게 캡처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캡처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화면이고요. 실제 실결제 금액은 여기 보시면 2,700만 원 조금 넘었는데 3월달은 네, 정지당하는 아픔이 있어서 매출이 좀 줄었는데 네. 3월달도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3월달도 보여드릴게요. 3월달은 제가 쿠팡 2개 계정이 정지당하는 바람에 그날 아예 그냥 3월달은 제가 일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매출인데요. 이것도 실결제 금액은 937만 원 조금 나왔고요. 지난달에는 매출이 980만 원 정도로 엄청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네. 뭐 이유가 있나요? 지난달에 일을 안 했습니다. 그냥 아니, 너무 바쁜 일이 있었나요? 바쁜 일도 바쁜 일인데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집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 멘붕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지난달에는 또 쿠팡 네. 그 계정 정지를 이제 2개를 먹어서 계정 정지를 왜 먹으셨어요? 제가 이 쿠팡을 보면 이제 고객 이제 응답을 잘해야 되는 응답 점수도 있고 이제 뭐 정시 배송 이런 거를 이제 쿠팡에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그때 주문이 뭐 하루에 진짜 많게는 뭐 100 몇십 개씩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루에? 네. 하루에 주문이 100 몇 개가 들어왔어요? 그때 좀 매출이 좀 폭발할 때였습니다. 그럼 그 주문 처리를 100개를 다 못하고 네, 못하죠. 그래서 이 배송이 자꾸 늦어지고 그때 또 중국 아마 연휴 기간이 꼈었을 거예요. 설 연휴 기간에 주문이 폭주하면서 그것도 폭주했는데 그 주문 그거를 매일매일 또 그 중국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중국 타오바오 그리고 중국 배대지 이걸 처리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배송 점수가 거의 0점. 그리고 고객이 또 이게 언제 와요? 계속 이제 문의를 하는데 저희가 또 그것도 응답을 또 제대로 안 하니까 쿠팡에서 정지를 먹여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쿠팡 2개 계정이 그냥 아예 사라졌었죠. 그런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약 한 1,000만 원 정도. 네. 그냥 그 3월 달은 좀 특이한 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왜냐면 주문 폭주했는데 주문 처리를 못해서 계정 정지를 당하면서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뭔가 정신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으셔서 일을 안 한 것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네, 맞습니다. 그냥 구매 대행을 해보니까 그냥 대충 해도 그냥 1,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대충 해도. 아니 저 기준에서 네네네네. 저는 뭐 특별한 뭐 노하우가 아니라 그냥 네. 세팅을 어쨌든 딱 해놓고 해놨죠. 나서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매출 노력하지 않아도 1,000만 원 정도 매출은 나온다. 네, 지금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매출이 거의 없었을 텐데 첫 달 혹시 매출 기억나세요? 시작하고 첫 달? 네, 첫 달에 엄청 신기했어요. 이게 아니 그냥 이렇게 올리는데 상품이 이제 팔리는 거예요, 그냥. 신기할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내가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을 계정을 만들어서 상품을 올리니까 누가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네 이렇게 하고는 시작을 했는데
첫 달에 매출이 그때 한 48만 원 정도? 아, 48만 원 정도 나왔고. 네, 그것도 너무 기분 좋았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쓰고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비 내고 뭐 하고 나니까 뭐 순이익은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아 팔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아, 되는구나, 이게. 네, 그렇죠. 구매대행이라는 게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겠네요. 무조건 되는구나 그때 알았죠. 그러다가 뭐 첫 달에 뭐 100만 원도 안 되고 뭐 한 40 몇만 원 벌었다가 네. 뭐 둘째 달, 셋째 달 쭉 그 정도 유지를 하다가 계속 그랬어요. 둘째 네. 달도 그렇고 셋째 달까지는 계속 그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좀 그래도 하루에 주문이 2개, 3개씩은 이제 들어오는 걸 이제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그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는 아무래도 첫째 달에는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노출되고 있는 상품이 아무래도 개수가 적거든요. 그런데 둘째 달, 셋째 달에 계속 꾸준히 상품 개수를 늘려나가니까 당연히 노출도 많이 되고 고객들은 이제 그거를 사더라고요. 그럼 첫 달에 제품 수가 한 몇 개 정도 올리신 거예요? 대량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대량 프로그램이라 하면 네. 이 상품을 네. 예전에는 이제 본인이 그 네이버나 쿠팡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 개씩 이렇게 수동으로 올렸다고 치면 그 당시 저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했었거든요. 그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상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했다가 우리 그 국내 네이버나 쿠팡에다가 그냥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네네. 그걸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한 3,000개 정도 상품을 이제 올렸었죠. 첫 달에 네, 첫 달에 그 정도, 한 달 정도 만에 그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3,000개나 올렸네요. 네. 그러니까 대량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그런 상품 등록 개수인데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3,000개를 올려서 48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일어난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상품 등록이 3,000개에서 네. 좀씩 올라갔겠네요. 계속 올라가죠. 네, 그럼 한번 등록하면. 몇 개 정도 됐을 때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느꼈어요? 3,000개에서 일단은 어차피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상품을 제가 삭제를 안 하니까 계속 이제 꾸준히 올리는데, 그래도 그 한 계정에 이제 쿠팡 같으면 10,000개가 이제 최고 개수거든요. 10,000개 이상은 쿠팡에서 안 받아져요. 그래서 한 계정당 네. 10,000개만 상품 등록을 할 수 있고.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면 쿠팡 계정은 한 개도 되고 여러 개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업자를 7개 낸 이유가 쿠팡에서 예전에는 무한으로 올렸었는데 지금 뭐 작년 한 1년 전부터는 딱 10,000개가 이제 맥스가 10,000개라서 그 이상을 등록을 하려면 이제 사업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었죠. 사업자 하나당 10,000개. 네. 그럼 7개를 냈다는 거는 7만 개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7만 개인데 제가 지금 가동 중인 거는 쿠팡 5개 계정. 네, 5개 계정에서 거의 꽉 채웠으니까 5만 개? 네, 4만 개, 5만 개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쿠팡에 5만 개. 네. 그러면 사업자 2개는 어디에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것도 정지를 벌써 1년 전에 정지 먹었는데 아직 못 풀었어요. 그건 그냥 버렸습니다. 버렸고. 네. 그러면 5개만 지금 현재 5만 개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5만 개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매출이 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깍깍 채우고 나면 뭐라도 예전에 어떤 분이 뭐 쓰레기라도 올리면 팔린다고 했는데 진짜 뭐라도 올리면 이제 팔리더라고요. 이게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런 걸 살까 싶을 정도로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합리적인 소비자가 다 100%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뭔가 귀찮고 그냥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계속 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가격 비교를 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샀던 데서 이거 필요하니까 구매 버튼을 누르고 맞아요. 그래서 발주가 이제 구매 대행 하는 분들한테 오는 거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5만 개로 채웠더니 지금 매출이 1월 달에 이렇게 좀씩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작년까지는 조금 미비했다가 근데 그게 개수가 5만 개라고 해서 이제 매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제가 한 1년 동안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어느 정도 그냥 좀
혼자만의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죠. 아, 노하우. 아,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노하우. 뭐, 나쁘면 안 되나요? 아니, 그거는- 영업 비밀인가요? 그건 조금 길어서 조금 말씀드리기 좀 아, 그렇고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뭐 10,000개, 20,000개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 그거를 좀 잘 세팅을 해서 그렇게 올려가면 이제 주문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실제로 주문이 들어온 거를 어떻게 고객한테 보내는지, 그리고 상품 등록하는 것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올리고 계신지? 네. 아, 네, 네. 잠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